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의 시선인데 과연 프로는 지금 이 시장에서의 수급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한 차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2시 57분 구간 가리키고 있는데요. 2685선과 867선으로 지금 계속된 약세권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저점이 시초가에서 시작을 해서 많이 만회하나 싶었는데 반등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구간 속에서 과연 외국인은 그리고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씩 질문 드려보면서요. 저희 분위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먼저 우리 정태근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사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매둘기. 네? 매둘기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거예요. 파월의 입장이 그렇게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었다. 매둘기적이었다. 매둘기면 둘 다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시장 반응은 지금 약세권. 그러니까 뭐 딱히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면 일단 팔고 보자 이거인가요? 시장 왜 이럴까요? 이게 오늘 같은 반응이 예. 정상인 거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다라면 아마 시장이 안 좋았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원래 아시겠지만은 6월 달에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동결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참 마침 어제 쉬어서 정말 다행이라 좀 생각이 네. 드는데 스태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계가 갑자기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나왔다라면 악재가 됐던 거고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성질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뀐 게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작년 11월 6일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아마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외우실 것 같은데 이거 이후에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대로 시장이 그저 저는 그냥 가고 있다라고 봐요. FOMC 영향력 그렇게 딱히 우리가 비중 두지 않고 원래 가던 섹터별로의 순환에 이어서 오늘도 그 한 구간 중에 하나이다. 내 갈 길 간다 그거죠. 뭐. 예. 제 갈 길 가고 있는 국내 시장. 그렇다면 우리 송 과장님께 그 다음 제 갈 길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가 늘 눈치 보기가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빈집으로 가야 되는지 맛집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맛집이 괜히 줄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맛집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아예 사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람이 많을 테고 그게 큰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주요 섹터에서에 대한 이러한 순환매 그리고 수익의 추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빈집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투자 포인트로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이러한 부분이 강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어느 정도 흔들리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결집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부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빈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중간중간 반짝반짝 빛이 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슈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많이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요 섹터 주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변동성을 위한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그 외 빈집군에서도 들어갔다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전략, 이 코어와 세틀라이트 전략을 같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좀 같이 끌고 가봤을 때 일단 맛집 좋죠. 맛집은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맛집의 줄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줄 서 보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해 보인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줄 서 있는 맛집은 어딜까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이고 있는데요.
야, 삼성전자가 원래 1위단에 있었는데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삼성 SDI 보이고요. 지금 화장품 쪽에 있어서 호실적 이야기 나오고 있는 쪽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확정 실적이 나왔고 확정 실적이 나오니까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상단 TP가 12만 원까지 나온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구간 플러스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속에서 7만 8천 원 라인대 지키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권 선에서의 오후장 들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뉴스도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주가는 색깔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정 이사님. 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따라갈지 아니면 지금 좀 힘이 붙여 보이는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나을지도 궁금하네요. 결론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속도는 하이닉스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반도체가 레거시 쪽으로 분위기가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그러니까 AI 때문에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방송 초반에 순환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주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저는 일시적으로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도체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 돌아와서 반도체가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퍼센테이지 측면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때, 그러니까 IT를 볼 때 반도체 업종에 주목을 할 건가 아니면 시장과 연결시켜서 볼 것인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보다는 조금은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파도 이슈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서두에 둘 다 좋게 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차트를 넓혀서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냐 뭐 그 차이인 것 뿐인 거죠. 누가 먼저 가냐의 차이라면 뭐 개인 선호도에도 많이 투자 판단이 엮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과장님 어떨까요? 과장님의 뷰는 어떠세요? 저 역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좋아졌을 때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상 HBM 관련돼서도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거시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 이제 확장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의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이닉스가 저도 더 많은 부분 우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AI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돼서 반영된 율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향후에 플레이를 잘 하게 되면서 거기서에 대한 MS를 많이 뺏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더욱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거시 쪽에 보다 더 포인트가 맞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MS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가동률이라든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사실상 영업 마진율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내가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긴 텀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먹을 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프로께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좁혀진다라는 점도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세급변 쪽으로 순위권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하게 올라왔었던 LC 본더라는 키워드 안고 상한가 자리까지 올라오는 레이저셀도 보이고요. 제일전기공업은 역시 강하네요. 그리고 위드텍까지 현재 순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위드텍 한번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시세 변동이 흐름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그간 좀 고개를 돌더니 오늘 확실한 상승 자리를 좀 보여줬죠. 12,430원까지 오늘 흐름이 나왔고 맞습니다. 오늘 12시에서 1시 사이 구간에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시세 변속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공장 짓잖아요. 그 20조 들여서 공장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숨겨진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차라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쪽 순환매 노리는 전략은 어떨까? 우리 두 프로의 시선이 또 궁금해지는데 정 이사님. 너무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추격하는 것은 무리일지 아니면 또 이런 종목에 있어서 계속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예. HBM 이슈가 증시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계속 나올 거라 봅니다. 저는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대선 때만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는 없었던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종친에다가 고향 공장에다 이런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위드텍 같은 경우도 HBM 관련 수혜가 있는 부분, OEM 솔루션 이것도 결국 수율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HBM 같은 경우는 후공정 수율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YSC까지 계속 부각이 됐었다가 또 새롭게 위드텍이라는 종목을 시장에서 또 끄집어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종목들 앞으로 더 갈 건데 이런 식으로 반짝 반등을 많이 하게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였던 요진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여쭤보신다라면은 저는 또 새롭게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있잖아요. 조정을 저는 기다릴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본격적인 게임은 어쨌든 지금 HBM 관련된 반도체가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순환매에서 반도체가 오게 된다라면은 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 그때 갈 때 이 종목도 마치 움직여주게 된다라면은 그때 같이 따라잡아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엇박 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잘 간다고 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HBM 가는데 이 종목만 안 가게 되면은 이게 또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리스트업을 시키고 나중에 반도체 이런 부분이 순환매가 왔을 때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저는 따라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켜보고 이런 종목은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쭉 연내까지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또 시세급변 쪽에서 1위 종목이 레이저셀이잖아요. 이번엔 또 LC본더라는 새로운 증권가에서 TC본더는 이제 너무 유명해졌는데 이제 또 LC본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은 여전히 러브이신 거죠, 과장님?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예. 때문에 기회도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이제 새로운 키워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테마성으로에 대한 부분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집중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사실상 변동성을 이용한 플레이를 잘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종목군들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후공정에서에 대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집중이 된 것이 얼마만큼이나 전공정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 전공정을 하는 플레이어가 누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이저셀에 관련돼서 LC본더를 한다라고 해서 얼마만큼이나 실적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올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에서도 중요 이제 장비를 이미 맡고 있고 공급을 하는 이러한 종목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전망치가 나오게 되고 그 전망치를 통해서 단순하게 테마로서 한 배가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배, 3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후공정에서 조금씩 더 전공정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공정 업체들이 의외로 지금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라면 내가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어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투자에 대한 전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공정에서 불어온 바람은 전공정까지 계속해서 타고 갈 수 있다면 지금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전공정단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추가 힌트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로 넘어가서요. 살펴볼게요.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죠. APR 현재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보이네요. 현대로템 같이 보이고요. 또 신기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네요. 우리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해볼까요? 화장품 얘기를 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여러분 더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먼저 가보죠. 우리 정 이사님 늘 스마일 페이스셔가지고 화장품 잘 쓰실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좋죠. 사실 화장품은 뭐 단점 찾기가 지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그럼 연속해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위기는 일단 넘어왔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바른 게 귀찮아서 올인원을 쓰거든요. 쓰는데 어쨌든 안 쓰는 것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예. 쓰겠습니다. 화장품이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뭐 CNC라든지 뭐 잉그로드 랩이라든지 예. 색조 화장품 저보다 이제 앵커님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립 중심이었던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어떤 북미 쪽인지 유럽 수출 이 중심에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와서 좀 달라진 부분들은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에 와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 북미 수출에 제한된 화장품 섹터가 아니라 이제 인바운드에 수혜가 되는 화장품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 소비주인데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이제 중국인 방한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수혜가 될 만한 화장품 종목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인다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토니모리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연유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명동의 매장 확장. 네. 그 명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버스가 너무 많거든요. 오. 그게 다 중국인 관광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명동에 매장을 작년에 많이 해놓은 게 결국 올해도 수혜가 있을 거라 봐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APR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이제 입점이 예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 수혜라고 좀 봐야 되는데 마녀공장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들어가요. 예.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방한해가지고 거기 가족분들이 올리브영 가서 활동한 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중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마녀공장 같은 것들, 뭐 토니모리 같은 것들이 가는 이유가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순환매를 준비해야 되겠죠. 연속성으로 지금 시장의 특징이 연속성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쉬었다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인바운드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다음 타순이 온다. 뭐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나 그 호흡에 맞게 화장품주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인데 자 그러면 과장님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과 같은 그런 큰 종목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새내기주와 같은 APR, 삐아 같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 것은 이런 새내기주나 아니면 정말 작은 브랜드일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탑픽 좀만 추려봐 주신다면요. 저는
APR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물론 이게 얼마만큼이나 예. 시장에서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러한 이 판매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유의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장 완공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이 공장 완공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더욱더 APR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 사실상 보유예수가 계속적으로 해제가 되게 되면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소화가 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의 두 가지의 모든 하이브리드 형태가 사실 APR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투자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이것 자체가 B2C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홈 디바이스 시대가 확실하게 개화하면서 APR은 추가적인 강세가 또 기대될 수 있다라는 프로의 시선까지 담아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